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지수 크게 문제가 없죠. 크게 문제가 될 때 그때 경계하셔야지 뭐 미리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률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부터 외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복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선물지수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희신 재무장관의 압박성 발언 때문인 것 같고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금일 어저께부로 오늘 방향을 위로 잡혔습니다. 본래 방향은 어저께 잡혔다라고 그랬죠. 오늘 2151포인트가 돌파하면 추가 상승세 무기중을 싣는다. 그 방향성에 맞춰준다. 9월 15일인가요?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요. 그냥 펄펄 날아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미 이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번 달에 기관이 들어오든 뭐 외국인이 들어오든 개인이 들어오든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에서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자, 차트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추세가 전환되면서 이 2151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잘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막 가는 거 아니죠.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세.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세. 방향 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주봉 상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도 추세를 돌파 안착한 상태. 행보 등락 막 가는 것이 아니고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또 코스닥도 좀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693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 상승세 지금 잘 가고 있네요. 이것도 시구간 패턴 대기면 매트를 터치하면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3박자, 7박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추가 상승세 무기중을 싣는다. 이런 쪽에 테마 종목 장에서 계속 잘 이어지겠지만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거래가 잘 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강릉선님. 예, 코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변곡점이 이렇게 중간에 급락했던 대응봉을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레벨업 신고가 패턴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오늘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22선에 대한 생명선 빨간색 선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 바로 이제 요걸 빨간색 선은 22선의 생명선이라는 건데 요 라인만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흐름 계속 타시면 되고 붕괴된다고 크게 문제된 건 아니겠지만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격 축소 과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에서는 기준선을 22선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여름철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로 있다 없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은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정상화를 서둘렀던 것은 여름이니까 그래서 좀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11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유동성 랠리에 초점 맞춰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코로나 이제 재개 우려감, 좀 이제 재확산 우려감이 좀 최근 들어 좀 이어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확진자 수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 이유가 이제 젊은 층에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큰 충격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추가 부양 기대감이 남아 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로 이제 강세봉이 나왔죠. 일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증시 안정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뉴욕주가 막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2차 유행이다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 증시 추가 부양 정책 기대감이 7월 달 중반쯤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도 기대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 증시도 아마 선거철 미국 대선에 임박돼 있을 때 아마 장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연준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를 상한선에 묶어두는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무엇보다 한은도 이제 국채 매입이 아마 올해 이제 서서히 가을철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마지막 히든 카드를 올해 4분기 때 꺼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부양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관점은 유효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공매도 제한 조치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9월달 오지도 않았습니다. 10월달이죠. 일단은 공매도 제한 조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언론도 기사가 나오는 만큼 아마 연장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유럽은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걸로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통화 정책 그리고 역시 재정 부양 정책,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백신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맞추면서 지금은 신산업 정책에 인공지능 그리고 역시 전기수소차 이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런 업종군들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대세 상승 장세가 형성이 된 만큼 지금부터 2030년도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예, 나린이님. 네. 제가 항상 평상시 저항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저항대는 2150포인트대 올라가다 저항적 행보도 나는데 매물대는 작다라고 그랬죠. 2150포인트대를 지지 기반으로 신고가 패턴을 보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요즘에 전에서부터 제가 항상 가끔씩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공매도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9월 달까지 본래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이 패턴을 보면요. 상승 패턴입니다. 개념 자체가 대세 상승 패턴. 그래서 신고가 패턴 매수권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매수하자. 또 지지 구간이 또 붕괴될 속에 지지 붕괴되는 거 보고 확인 매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은 겁낼 것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걸 볼까요? 자, 현대차도 전에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금일 오전 회복하면서 거래가 연속 늘고 있네요. 이럴 적에 우리가 제일 보는 것이 있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맨 밑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방향이 잡히면 과감하게 추가 상승 전환을 본다. 이럴 적에 720에서 저 위에 가서 있기 때문에 침체권을 탈피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720선까지 13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 데가 아니라 올라가야지만이 상승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기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돌파. 다시 수정받고 지지받고 재차 갈 적에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신호가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아차도 볼까요?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고 쓰리바닥 치고 다시 돌파 720선 또 저항받고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거래가 연속 증가, 단기 지표가 매수로 50까지 올라오면은 이것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아직은 투자 심리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때 과연 지수가 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의심을 하죠. 근데 주식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은 조건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아직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5일선 매매 주력하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예, 저는 이제 대하TI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오늘 대하TI 상한가 들어갔죠.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이 공급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GTX 사업도 이제 앞으로 펼쳐지면서 동해안 또 철도 사업도 펼쳐진 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SOC를 통해서 이낙연 총리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한번 정책적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디지털 뉴 정책이 아니어도 SOC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철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대북 호재가 나올 경우에 남북경협주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이후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항상 긍정적인 남북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북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되지 않을까. 우리 대북은 원래 이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평양에서도 상당히 지금 배급이 원래 평양은 배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평양마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또한 김여정 체제로 뭔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 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건데 그러한 큰 변화 속에서
북한이 중국 쪽과 미국 쪽과 어느 쪽으로의 발을 뒤질 것이냐. 과거의 장성택에 대한 처형을 봤을 때 혹은 중국 어떤 그 친중의 어떤 세력들의 기반이 약하다고 좀 판단하는 현재 그 김정은과 김영의 체제를 봤을 때는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경제를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서의 어떤 남북 경협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어떤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고 판단하에 백택이라든가 스페크라든가 방산주는 단기성의 어떤 이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벼랑 끝 전술에서 긍정적 결과는 곧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 여당에서도 현재 종전선언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만큼 앞으로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인데요. 대하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이 대북 테마주의 남북 경협주 쪽에서 철도 쪽이 가장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이 되겠죠. 철도에 대한 국내에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가 실려있는 요 봉에 몸통이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살아있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아무도 뭐 올라간다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음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직전 모습에서 월봉이 2차 파동의 진행 초기 국면에서 오늘 아침에 시가가 22선 돌파하는 순간 오늘부터 결론이 났다. 해서 시가 이하 매수 관점 접근해서 5이선 매매 이어가는 전략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세의 시로 나올 때까지는 더 추가적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파동으로 본다면 월봉상 1차 파동만큼만 가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약세시로 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낫지 중간에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단기적 대응도 뭐 하면서 하면 좀 더 안정감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북한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경협이 하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근데 여기서 무슨 전쟁한다는 자체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의 이런 급등과 빅텍에 대한 하한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남북경협주의에 대한 주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하나머티리얼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고 4월 29일 날도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5G를 비롯한 미국, 일본, 그래서 본격적인 인프라 설치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 거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반도체는 더욱더 크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주에 대한 강세가 앞으로 더욱더 나타남에 따라서 월봉 차트에서 우상향 쓰리바닥형을 만든 요 하나머티리얼스가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쓰리바닥형의 전고점 초돌파 그리고 가장 대량 거래가 많이 떴던 요 2019년도에 1월달 여기에 대한 종가를 돌파한 상태로서 현재 매물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18년도에 고점에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 시로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5이선 매매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저는 좀 반도체 종목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DI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던 기업 이 이유가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한 90억 가까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장내 매수를 통해서 한 20억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 단가가 역시 3,000원대 다 이하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만 본다라고 해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 앞으로 하반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DI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721선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그러면서 아래의 윗골이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이 DI 같은 경우는 721선 돌파와 함께 이번 달 월봉상 장기 20개월 평선 돌파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나오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부터 딱 50까지 올라오면서 침체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꼭대기권이 아닙니다. 이제 막 적산병이 나오면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3분기에 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반도체 업종 굉장히 핫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20선 돌파와 함께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721선 돌파 안착을 했으면 그 라인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DI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세원인데요. 이 전기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죠. 무엇보다 요즘 들어서 중요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9월 달에
배터리 데이가 이제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름철에 들어가서는 이제 테슬라 관련 부품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세형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 721선을 돌파,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721선 부근이 중요한 매수권이었고 바닥권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단기는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역시 3,200원대 후반대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 추세를 월봉상 돌파가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월봉 추세 돌파와 함께 이번 달부터 이제 적산병 출현과 함께 재차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세원도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서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자회사 트리노 테크놀로지의 전력 반도체 재료도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7월 초반에 역시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역시 다음 주까지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IA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동차 쪽의 전장 분야 쪽에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인공지능 쪽의 사업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 MIT 석학을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인재로 또 사장으로 또 영입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이제 수석 연구원, 수석 이제 사장을 이제 미국에서 영입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임원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 쪽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차 전장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IAE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회사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이제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국내 최초로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앞으로 전력 반도체 쪽에 역시 같이 재료가 있는 만큼 오늘부터 첫 5일선 회복이 됐죠. 그래서 내일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저점 부근이 이제 저점 부근으로 인식하고 바닥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시점이 항상 중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앞으로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 50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00원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 바닥 시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또 재료가 더 있죠. 자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갤럭시 A가 퀀텀 A가 양자폰을 이제 삼성에서 출시를 했죠. SK 쪽에서 일단은 역시 협력해서 양자폰이 출시가 됐다는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국내에서 역시 최초로 이제 갤럭시 A에 역시 양자 암호 통신, 양자 난수 생성기 칩 패키지 모드를 세계 최초로 지금 국산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쪽의 갤럭시 A 모델에 다양한 스마트폰의 공급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쪽의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인공지능 쪽의 특허도 지금 국책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테마주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자사주 매입까지도 최근 들어 들어왔다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IT와 자동차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예. 다음 종은 하이비전 시스템 모델인데요. 2000년도 우리가 IT 버블이 터졌죠.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를 졸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이 IT 부양이었는데 바로 이 IT에 대한 부양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된 가장 큰 어떤 분야 자체가 인터넷 쪽, IT 쪽에 들어옴에 따라서 국내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IT 국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뒷받침이 되는 것이 외국인들의 해외 자금이 큰 돈들이 어느 쪽이냐 디지털 뉴딜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정책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앞으로 경기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쏟아 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비 시스템은 거기에 또 발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폰 12에 대한 애플 최초
5G 폰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아이폰 12에 대한 연내 출시 가능성에 대한 수혜 기대가 되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폰용 트리플 카메라 액티크 얼라이먼트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항상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또한 최근에 3D 프린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부양이 이슈가 남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관련주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비대면 언택트 산업에 대한 고성장 분야로서 관심권에 볼 수 있고 또 AR,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관련성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월봉 차트 볼까요? 바로 오늘부로 이제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은 뭐냐면 대량 거래의 어떤 대응봉 이런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적산병이 나오면서 20개월 이평 돌파는 월봉상 이제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주가 빠지고 나서 제대로 된 진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 분야가 떠야 되는 만큼 주가의 강세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최소한 일봉 차트에서 밴드 저항권 및 최근의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점진적 상승 현재가도 매수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네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바이오 톡스텍을 좀 볼까요? 자, 실전 매매는 뭐니 해도 때를 사는 겁니다. 뉴스 호재 실적은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보면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3번 했죠. 금일 상한가를 멋지게 시연을 했네요. 이럴 적에 맨 밑에 보면 방향성을 보는 거죠. 방향이 오히려 잡혔고 아직 3박자는 맞고 있지 않지만 선행성, 선매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 내일이죠. 바로 10,000원 기준 1,300원. 야, 내려온다라고 하면 항상 저가 매수에 주력해가지고 신고가 패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이제 8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이제 종목들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방송 이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에서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내일 오전 8시부터 해서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바닥에 있는 또 바이오 기업들부터 해서 IT 전기차 기업들 집중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또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오전 8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권 선생님. 예, 노란톡 MTNW 강남권성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정보를 드리는데 오늘 드린 게 대하티였어요. 시가 이하 들어서 상한가 들어갔던 것처럼 무료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 정보 바로 내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 22시에 공개 방송 때 할 내용이 바로 대박주가 바로 대북주가 대박주냐 쪽박주냐 이거 대북에 대한 이야기를 한 1시간 동안 할 텐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관련된 내용 재밌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 전문가님. 네. 자, 공매도 금지 그 효과가 지수 상승세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항상 올라갈 적은요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주력하시기 바라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비중이 중요하다. 지금은 대세 상승 장세를 하더라도 항상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